네, 시황 리얼 코멘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입니다. 지수는 0.13% 내리면서 현재 3,1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30% 올라 976.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 현황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매도 규모를 줄여나가더니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500억 원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3,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개인이 37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리고 각 특징주들의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세 분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인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의 곽영훈 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김인수 대표님, 오늘 이제 뭐 옵션 만기일인가 봐요, 국내 증시는. 네,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 맞다고 말게 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고 오늘 그 시장을 대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네, 첫 번째가 옵션 만기일인데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매달 다가오는 건데 혹시나 오늘 장이 많이 밀리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또 많이 밀리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좀 줄여나가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쪽은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외국인들 동향에 따라서 오후에 좀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 끝나든지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고 어제 또 그 개표 방송이라 할 것도 없더라고요. 좀 초라하긴 하지만 다 지켜보고 느껴봤던 거는 물론 이제 건설 쪽이겠죠. 그러니까 즉 기존에 약간 여당에 대한 심판의 느낌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존의 여당이 정책을 쓰면서 나왔던 변화가 아무래도 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당이 썼던 정책 쪽에서 많이 좀 위축되고 규제가 심했던 쪽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원전 관련주를 한번 사봤습니다. 아침부터 사봤는데 올라오네요. 근데 따라 사지 마시고요. 아, 그게 좀 약간 문재인 재임 기간 중에 좀 성과가 부진했었던 업종으로 접근을 하신 거네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렇죠. 그래서 뭐 종목은 보성 파워텍인데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테마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냥 오늘 중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원전 쪽이라든가 또 하나 유틸리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 또 유통 쪽도 많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아마 어떤 이 부분이 어떤 기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탄력적일 것 같고요. 어떤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관점을 먼저 염두하시되 중요한 건 건설입니다. 건설은 흔들리면 계속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 뭐 당일 흐름만 보게 되면은 별 재미가 없어도 여전히 실적 시즌 이제 본격화되고 기대감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드는 종목들 여전히 흔들리면 사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들 진짜 좋고요.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도 동달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건설주들을 분석하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염점 팀장님,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포인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 4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약 한 2조 2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에 오랜만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지금 10시 때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일단 외국인들 매수세 갈증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보여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장기 국채 금리의 뭐 안정세 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율의 영향도 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회복과 이제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호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 보면은 이제 어제자까지 1,120원 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1,120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간밤에 NDF 시장에서 약 1,119원까지 최종 호가되다가 지금 1,120원 선인데 지금 1,120원 선이 약간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지금 보기에는 좀 매수세가 오늘
내일 오후 후반까지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이제 호실적이 이어졌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일정 부분은 뭐 지수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정도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뭐 4분기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실적 발표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지금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적 장세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눈은 예리합니다. 염정 팀장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다고. 맞죠? 네. 네. 예쁘다고 네,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우 저보다 더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곽영 부장님도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시장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한국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분위기는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준에서 매수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중국, 한국 다 매수 관점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FOMC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월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정책 지속 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추후에 개선된 경제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따른 정세 이런 부분을 정당성을 좀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세율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또 미국의 그 유명 또 회사 JP 모건 이런 데에서도 2023년까지 또 호황을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낙수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옵션 만기일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또 선물 옵션 만기일 때도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단기적 변동성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달아서 5일, 6일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지금 시장을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입니다. 네, 일진 복합 소재의 IPO 조 단위 기업 가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8%대로 오르면서 4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4%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18% 넘게 올라 49,500원의 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진 복합 소재 IPO 일정이 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면서 오늘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진다이아는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뛰겠죠. 그래서 특히 주춤했다가 나왔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조금 매매율 소화는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진 다이아 하게 되면 이거밖에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일진 복합 소재 자회사가 모멘텀이 돼서 그동안도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연결이 됐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한다는 얘기, IPO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권을 받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 45,000원대 밑에서는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되고 있는데 뭐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은 또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일진이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진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은 회사가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네. 저도 그 얘기하려 했는데. 네, 그거 물으시려고 하셨죠? 네, 미리 방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관련된 얘기들, 또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노스볼트사랑 그쵸. 그렇죠. 예, 네. 북쪽 볼트죠. 네. 네. 이 회사는 또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폭스바겐과 함께 커갈 회사다 보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은 네. 이제 또 누가 하든 뭐 테슬라가 직접 내재화해서 배터리를 만들든 뭐 유럽에서 뭐 공장을 세우고 뭐 미국까지도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재 공급하는 쪽은 한국만큼 뛰어난 데 없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동박은 팔리면 다 나갑니다. 쇼티지가 나오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쪽의 섹터는 동박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렸던 게 SKC였죠. SKC는 계속 그냥 대놓고 사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또 거의 정고점까지 다 올라왔네요. 넘어갈 네. 겁니다. 네. 근데 특히 이 부분이 아마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쪽에서 편입 가능성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안 건 아닌데 이런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적어도 15만 원대 이상에서는 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SKC 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일진다이아였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상어가 대왕상어가 됐네요. 네, 스마트 스터디가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1조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현재 주가 16% 넘게 올라서 삼성출판사 5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 지분 18%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또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염정 팀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오늘은 매도입니다. 네. 네, 일단 삼성출판사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아기상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로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1위에 오르고 그 누적 조회수 82억 뷰라고 하고요. 뭐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아기상어가 뭐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한번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출판사 스마트 스터디와 연계돼서 미국 상장설의 이슈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쿠팡 상장 성공적인 상장 이후로 그 다음 상장 종목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제 가끔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출판사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협력업체인 이제 토박스 코리아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사실 상장에 대한 뭐 추진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상장 추진된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는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출판사 오늘 장 초반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9시 30분 이후 조금씩 둔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출판사와 스마트 스터디의 관계인데요. 삼성출판사의 대표이사의 장남이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라고 하고요. 이런 지분 관계도 좀 얽혀 있고요. 여기에 토박스 코리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관련돼서 그러니까 쿠팡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제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는 이제 마켓컬리와 이제 대항마로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 1위 업체고 지어소프트도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오아시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어소프트가 지금 뭐 상장 이번에 사실 지어소프트는 그 매출액이라든지 성장세만으로도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다가 이번에 이제 쿠팡 상장 그리고 마켓컬리와 연계되면서 지어소프트도 사실 삼성출판사 움직이는 날 같이 움직이는 좀 경향을 보이는 게 이제 그 테마 약간은 나스닥 뭐 네. 뉴욕 증시로 테마에 약간 엮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출판사도 물론 뭐 실적 면에서나 여러 가지 가능성 면에서 훌륭하지만 지어소프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어소프트 뭐 최근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 뭐 스마트 스터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어소프트가 오히려 또 숨겨진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기상어도 미국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출판사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크라운 제가입니다. 다른 윤씨여도 오르네요. 네, 크라운 제가 회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윤 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알아보니까 파평 윤 씨가 아니라 뭐 해남 윤 씨라서 집안이 다른 윤 씨라고 하는데 주가는 뭐 오늘 2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16,8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곽영훈 부장의 의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왜냐하면 크라운 제가가 지금 하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윤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하단의 내용이 크라운 제가의 상승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 크라운 제가가 인적 분할을 했었어요. 크라운 제과와 크라운 혜택홀딩스죠. 두 개의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상관의 또 지배 구조를 완성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 사업자회사, 크라운 제과의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라운 혜택 홀딩스는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 제과 음식료 쪽이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최근 이제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를 했었습니다만은 당기 순이익이 12% 이상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1.1배 정도 되는 거고 배당도 1.8% 이상 기존에 좀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배당만 받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음식료 쪽에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급등한 상태에서는 사실 공략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켜봤다가 사실 공략 포인트 좀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재무적 안정성, 향후 어떤 음식료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그게 부담 없이 공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운 제가가 최근에 윤석열 테마로 엮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것 말고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좀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곽영훈 부장의 의견이었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피롭텍스입니다. 배터리 사업에 대한 오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3%대 상승하며 1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피롭텍스가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김민술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먼저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의견입니다. 네. 일단 피롭틱스는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OLED 장비 쪽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 휴대폰 쪽도 하지 않나요? 네, 약간 네.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쪽이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변신한 게 삼성 SDI 쪽으로 자회사가 네. 또 이제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다 보니까 삼성 SDI의 연관성 때문에 최근에 여기가 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가 삼성 SDI에서 정부 2차 전지 각형 배터리 관련된 쪽에 어떤 특허 신청을 하면서 5세대라고 얘기하는 각형 배터리 쪽에 내용을 봤더니 거기서 이제 좀 스태킹 공법을 이제 쓴다고 합니다. 스태킹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노칭이라고 하는 잘라서 쌓아 올려가는 그런 공법으로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또 수혜를 받는 장비주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피롭틱스가 또 이제 자회사와 함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의 강세 흐름들로 나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대세가 각형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재부각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실적 흐름들 빠르게 전환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이죠. 신흥 SEC, 또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쪽인데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니까 그래도 견조하더라고요. 네, 강하진 똑같이 않더라고요. 생겼네요. 차트가 두 종목 모두. 예, 네. 비슷하죠. 네. 아무래도 삼성 SDI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또 이제 계속
성과가 나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또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형 배터리 쪽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피롭틱스 뭐 그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삼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도 2차 전지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삼화 페인트가 뭐 페인트주 관련주 내에서는 잘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1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가운데 삼화 페인트는 리튬 이온 전지 이 특허권 취득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삼화 페인트의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염정 팀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오늘 삼화페인트 매도입니다. 네. 네, 이제 장 초반에 삼화페인트 16,0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네. 지금 또 마찬가지로 또 9시 30분 이후로 조금씩은 이제 상승폭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화페인트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노루페인트 했었잖아요. 맞아요. 노루페인트 이제 아무래도 선거 테마주로 해서 노루페인트 의견 드렸었고 삼화페인트가 오늘 뭐 조금 페인트주 중에서도 사실 좀 상승폭이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특허권 관련해서인데요. 리튬 이온 전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해서 취득권에 대한 공시를 했었습니다.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해만 들어서도 이런 그 특허권 관련해서 8건에 달하는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오늘 나온 리튬이온 2차 전지 전해액에 활용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전지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수명 연장 등 이런 부분에서 전해액 첨가제를 특허 취득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부분만으로는 사실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선거 테마주 관련해서 장 초반 좀 움직임이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가 좀 잘 가고 있고 페인트주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좀 테마주 성격에서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같이 장 후반에 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삼화 페인트 같은 경우 뭐 삼화 페인트뿐 아니고 페인트주가 이제 지금까지는 테마 성격으로 조금 움직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 시멘트라든지 이 페인트주가 좀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앞으로 만약에 뭐 친환경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뭐 최근에는 뭐 친환경 방수제 뭐 수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작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시멘트 기업도 그렇고 페인트 기업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주 내에서는 오늘 삼화 페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진 매트릭스입니다. 백시텍이 미국 증시 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진 매트릭스가 투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인 백시텍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IPO를 신청했다라는 모멘텀으로 지금 진 매트릭스는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 간다고 하면은 거의 주가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곽영 부장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좋네요. 바닥에서. 네. 좋은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진매트릭스가 백시트에 56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5.39%를 보유했다라고 기존에 2018년도 12월 20일 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좋네요라는 거는 그러면은 살까요?인가요? 그러니까 진매트릭스가 네.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매트릭스는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네. 눌렸을 때 급등할 때는 사지 마시고요. 눌렸을 때 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지분 투자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 반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일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91일 만에 최다 기록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시장의 센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관심이 덜 가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 번 더 관심권으로 유입된다는 측면에서는 관심권으로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진매트릭스라든가 현대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뭐 옵티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위기도 한때 엮어져서 진매트릭스의 주가가 상한가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은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니까 부장님 회사들이 본업은 뭐 원래대로 잘해야 되고 신사업도 신경 써서 이제 잘 추진을 해야 되고 네. 지분 투자까지 잘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잘해야죠. 예, 잘해야 주가 올라갈 수 너무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네.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그 페이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기업이 원래 돈을 버는 방식이 본업에서 버는 방식도 있고 투자를 해서 버는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이 페이크 개념으로 해서 그런 그 홍보 플레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그 부분이 진위가 확실하다라고 그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뭔가 진행된 게 없는데 자꾸 설명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의도에 불러가지고 막 설명회 하면서 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잘 된 건 없고 이런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매트릭스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주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